안녕하십니까. 서구 노인복지관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 강사 이만섭입니다.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은 정보 습득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노년층 내의 정보 격차를 감소하고 근익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꼭 좋을 만한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통신 서비스 활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할 때, 해지할 때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좌는 통신 서비스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 두 번째 통신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세 번째 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서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와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요금제를 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홈페이지에서 이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만은 이것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두 가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접속에 그 관계없이 내가 가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가까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찾아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알뜰폰을 요금제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알뜰폰 요금제를 해주는 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체국, 요즘은 은행이나 주위에 있는 간단한 CU라든지 이런 편의점에서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뜰폰 요금제라는 것을 하는 것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실버 요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요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알뜰폰이 아니고 실버 요금제로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실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한 26,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뜰폰으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알아봤더니만은 한 15,000원 정도, 만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실버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가입 시에 어떻게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을 적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다른 거는 다 잊어먹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뜰폰과 그 다음 실버 요금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알뜰폰에 가입을 했더라도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가면은 금방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쓰다가 불편하면은 다시 요금제를 조금 올려도 되는 거니까 처음에 사용할 적에는 너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선택에는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알뜰폰, 그 다음에 실버 요금제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생활자,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증명만 하게 되면은 기본료나 월증액을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가서 요금 가입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친절하게 이런 통신요금 감면 면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금제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휴대폰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휴대폰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휴대폰은 보면은 제일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몇만 원을 주고도 휴대폰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 선택은 자기가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 100만 원짜리든 뭐 1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결정을 해 주셔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말기를 선택을 했을 적에 이제 각 계약 회사가 있죠. 뭐 SK면 SK, KT면 KT, U+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지원금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맞는 단말기 선택하기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공시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선택약정 할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선택약정은 내가 2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25%의 할인 요금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이걸 비교해 놓은 것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할인을 받아 보니까 한 달에 88,000원 정도. 그런데 선택약정을 하니까 7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가격이 싸면 쌀수록 이것은 선택약정 할인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것을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아갖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을 선택할 적에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중에서 물어볼 때는 선택약정 할인이 조금 더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말기를 사용하다 보면 혹시나 분실 또는 도난 이런 것이 걱정이 되면은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뭐 사용은 가능을 합니다만은 저는 뭐 보험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 결합 원톱스톱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A 회사에서 B 회사, 쉽게 말하면 SK에서 KT, KT에서 SK로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기존 방식이 있을 적에는 해지는 해지대로 또 그 다음에 가입은 가입대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가입하는 회사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해주게 됩니다. 그 가서 가입만 하면은 이전에 쓰던 것도 해지를 다 해주게 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은 물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요금 고지서가 됩니다. 요금 고지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받는 방법 또는 이메일로 받는 방법, 그 다음에 고지서로 받는, 종이로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메일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르신 분들은 요금 고지서로서 확인해야 되면은 한 달마다 한 번씩 요금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시지 말고 지난달 거하고 이번 달 거하고 한 번만 꼭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지난달에는 늘 15,000원 정도밖에 요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달에는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빨리 가입했는 데를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왜 이번 달 요금이 많이 나온지를 상세하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다음 달에는 해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금 고지서는 종이로 받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요금 활용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을 가입을 할 때 두 가지 할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선택 약정을 할인해 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개월로 처음 약정을 했기 때문에 24개월 지나고 나면은 선택 약정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안 받게 못 해줍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계속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계속 25%라는 것을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현재 며칠 전 뉴스에는 지금 현재 국민들 중에 1200만 명이 이 혜택을 보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지나고 나면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지나고 나면은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났을 적에는 반드시 연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통화료 절약 방법인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와이파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요금을 절약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3강에서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3강좌에서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때 잘 들어보시고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잘 꼭 기억을 해서 데이터 요금으로서 통신 요금이 많이 나오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데이터 로밍이라든지 포켓 와이파이는 해외여행 갔을 적에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때는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갔을 적에는 5일 동안 데이터 로밍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들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주위에 포켓 와이파이라는 것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해외 나갈 적에 데이터를 끄고 가야 된다는 방법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지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사용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해지를 해야 될 일이 이제 있습니다. 끝나는 거죠. 2년이 지났든지 혹은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해지를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입한 데 가서 내가 이번 달에 이 스마트폰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약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해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약금을 물려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가서 물으면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가입한 데서 가서 물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지를 이제 했을 적에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에는 자기의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걸 다른 스마트폰을 파는 데서 넘겨주게 되면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정보는 다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이 면제받는 데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통통신 미환급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해지 시에 갈 때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해지할 때 위약금이 있느냐, 또는 내가 이게 해지를 하게 되면 내한테 혹시 돌아오는 미환급액이 있느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몇천 원 이런 금액들이 환급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1강좌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시, 이용 시, 해지 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